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앞 시간에 뭘 배웠죠? 네, 우리가 무언가를 제안하려면 먼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상황을 설명해야 하죠.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네, 은데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표현은 앞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뒤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때는 어떤 는 경우가 많다를 붙여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예문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해봤죠. 예,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제안하는 행동이 실제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바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활동의 목적이나 결과를 아주 힘있게 강조할 때 사용해요. 교재에 있는 예문 세 가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예. 첫 번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네. 재활용이라는 행동이 자연보호라는 목표에 아주 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버려지는 물건을 줄이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덜 버리면 결국 자원을 아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웃과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것은 돈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될 것이다. 를 써서 앞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여기 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대를 쓸 때는 반드시 띄어서 써야 돼요. 여기는 장소나 상황,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대자는 항상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떼어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 는다는 것은 보통 도움이 된다. 어떤 행동의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주제인 함께 나누는 시대에 맞춰서 문장을 하나씩 더 보게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한 이웃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거. 재능이 뭐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기부하는 것은 서로 돕는 마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아주 좋아요. 이 표현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제안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릴 거예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제안하는 이 활동은 우리 사회에 이런 도움이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적어 보세요. 이제 표현 익히기 재활용을 하다, 쓰레기를 줄이다, 장바구니를 사용하다, 환경 오염을 막다, 이웃과 함께 물건을 사용하다, 돈을 절약하다.
여러 사람이 물건을 함께 소유하다.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안의 행동들을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 있는 네 가지 상황을 방금 배우는 것은 뭐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연결해 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 풀었나요? 예, 우리 함께 풀어봅시다. 재활용을 하다, 쓰레기를 줄이다. 우리가 분리 배출을 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재활용을 하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네, 장바구니를 사용하다, 환경 오염을 막다. 마트에서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쓰면 지구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맞아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 오염을 막는데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이웃과 함께 물건을 사용하다, 돈을 절약하다 그랬어요.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 쓰거나 나누어 쓰면 우리의 지갑, 경제적인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되죠? 예, 맞습니다.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 마지막이죠. 여러 사람이 물건을 함께 소유하다.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다 그랬어요. 모두가 물건을 하나씩 다 가질 필요가 없이 함께 소유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 여러 사람이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것은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아주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와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장점을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를 모두 배웠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두 문법만 잘 써도 아주 훌륭한 제안하는 글의 뼈대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문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만의 멋진 글을 완성해 봐요. 어, 글의 종류 이해하기, 제안하는 글을 써요.
지금까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필요한 문법도 공부했어요. 우리가 쓸 제안하는 글, 정확히 어떤 글인지 우리가 먼저 정리해 봅시다. 우리 노란색 박스에 보면 제안하는 글 보이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고 써 있어요. 단순히 내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제안을 하는지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글을 쓸 때는 처음과 예, 가운데 끝에 3단계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글에 쓰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처음과 가운데 끝에 어, 끝단계 형식을 갖추어야 돼요. 앞에서도 많이 공부했죠. 그러면 처음에는 상황과 설명을 예, 상황과 현재의 상황과 잠깐만요. 현재의 상황과 제안하는 까닭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아까 배운 거 기억나죠?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처음에 지금 현재 상황 불구하고 까닭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글을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지 돼요. 두 번째 가운데에 보면 현재의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만의 제안 방법과 그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나눔 활동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왜 좋은지 근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뭐는 하는 것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예, 우리가 배운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마무리 끝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을 때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 기술하고 마무리합니다. 꼭 제안했을 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면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앞에서 또 배운 표현 방법이죠. 자, 이제 제안하는 글의 설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처음에 상황을, 예, 상황과 제안을 예, 먼저 알리고 두 번째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세 번째는 기대하는 바를 마지막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 보여주며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제안하는 글의 예,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수업 도입부에 보았던 따르릉 기억나죠? 처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편리한 공유 자전거지만 요즘 큰 문제 하나 있어요. 그쵸? 우리 왼쪽 화면 여기 보면 문제 상황 뭐라고 써 있나요? 주차를 아무 데나 해요. 주차를 이런 것이 문제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길 한복판이나 남의 집 앞에 아무 곳이나 자전거를 세워두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이미 제시된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바르게 주차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 이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는 방법. 이것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휴대폰으로 어, 번호로 등록을 한 후에 하면은 내가 아무 데나 세우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 곳에나 세워두지 않고 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끔 주차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라 했어요. 지금 규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비어있는 이 두 개의 흰색 원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공유 서비스 운영자라면 어떤 제안을 하고 싶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세요. 어떤 친구는 지정된 주차 구역에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잠금 장치를 강화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올바른 주차 문화를 알리는 홍보 스티커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표현을 써서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먼저, 네. 주차 구역에 바르게 주차한 인증 사진을 올리게 하는 방법. 네, 이 방법도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된 주차 구역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그렇죠. 이것도 좋은 방법의 한 가지겠죠. 그래서 지정된 주차 구역에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 운영 방법. 예. 우리가 배운 표현을 써서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가요? 편리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아무데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바르게 주차하는 사람에게 할인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어떤 학생이 말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면 우리의 글은 훨씬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웃들에게 전할 공유 자전거 이용 제안서를 써보세요. 예. 위의 표 내용을 정리해서 아래 질문에 답을 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위에 쓴 것을 아래에 쓰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배운 것을 하나로 모을 시간이에요. 멋진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좋은 글을 쓰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눔 제안서를 한번 써보세요.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풀어볼까요?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쓰세요. 그랬어요. 아까 공유 자전거 문제 기억나죠? 단순히 자전거를 잘 세우자라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주차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자라거나
지정된 곳에서만 세우게 하자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적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 뭐뭐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는 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네, 바르게 주차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자 그랬어요. 여기서 주자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포인트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안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문법을 활용할 차례입니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 무분별한 주차를 바꿈, 어, 물리적으로 바꿈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 도움이 될 것이다로 바꿔보세요. 무분별한 주차를 물리적으로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상황을 읽고 내용을 완성하십시오 했어요. 우리가 아까 봤죠. 처음과 가운데, 끝. 우리 처음에는 상황을 제시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제안, 세 번째는 기대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의 여러 도시는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전거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빌려서 탈 수 있다. 이 자전거는 규칙을 잘 지켜서 사용하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1번 나왔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처음에는 예, 뭐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가운데는 뭐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해결 방안. 세 번째, 이것은 뭐뭐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대 효과로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볼까요? 이 아랫부분에 보면 이 자전거는 규칙을 잘 지켜서 사용하며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빈칸에 예, 주차를 아무 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예, 규칙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아무 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행자의 불편을 주고 있다. 이것을 많습니다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지정된 주차 구역에만 한 번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다르게 주차한 사람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문법을 이용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바꿔주세요.
세 번째 방법은 예, 기대 효과를 넣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바르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거리를 깨끗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올바른 자전거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웃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 효과를 넣어야 하겠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바르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적으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완성된 글을 읽어보며 왜 이 글을 썼는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쓴 제안서가 실제로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